자, 안녕하세요. 반도체 공정기술교육원 이종욱 대표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반도체 공정기술교육원은 어디에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수원, 경기도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수원 테크노밸리 부근에 있는 광교 에이스타워 3라는 곳에 그 건물에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신분당선 광교역 또는 광교 중앙역에서 도보로는 약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영동고속도로 동선 IC에서 한 1분 정도 바로 보여요. 정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또 거기 아울러서 또 여기 고속도로 바로 가깝기 때문에 또 광역버스도 꽤 많습니다. 서울하고 수원 간 광역버스 그 정류장은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 공정 실습은 클린룸에서 합니까?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리 회사의 반도체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은 당연히 클린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클린룸은요, 클래스는 옐로룸 기준으로 한 1000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클린룸에서 하다 보니까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 방진복을 입고 꼭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자, 우리 그 반도체 공정 기술 교육원에 있는 그 장비들 어떤 장비가 갖춰져 있나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옐로룸에서는 주로 이제 포토 공정을 진행해요. 그리고 화이트룸에서는 이제 포토 공정 외에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공정들을 진행합니다. 옐로룸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포토 공정이 진행되는데요. 포토 공정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븐, 신지 공정에 쓰는 오븐, 그 다음에 PR 코팅 하기 위한 스핀 코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베이킹 하기 위한 핫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즈를 하기 위한 얼라이너, 그리고 또 그 익스포즈된 PR을 제거하기 위한 웻 벤치, 그리고 이제 디벨로핑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디벨로핑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미경 등이 이제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현미경을 이용해서는 포통정이 끝난 뒤에 패턴의 크기, CD라고 부르는데요. CD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룸에는 포통정 외의 장비가 이제 갖춰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에칭 공정에 필요한 드라이 에칭과 웻 에칭 장비, 그리고 방막, 우리 그 샘필러 만드는 데 필요한 LPCVD와 PCVD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옥시데이션 공정 하는데 필요한 옥시데이션 퍼니스가 있고, 소스레인 도핑, 그죠? 실리콘 웨이퍼를 도핑하는 데 필요한 도핑 퍼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만들 때 금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속 증착을 위한 이빔 이베포레이터가 있고요. 또 향후에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것 중에 평탄화 공정에 필요한 CMP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열처리, 빠른 시간에 열처리하기 하는데 필요한 Rapid Thermal Annealing RTA 설비도 있고요. 또 클리닝 공정을 위한 웻 클리닝 공정을 위한 웻 벤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퍼 검사에 필요한 또 공정을 진행하면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공정에 필요한 그 현미경도 또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막을 만들면, 그죠? 샘필름을 CVD로 해서 만들거나 옥시데이션 하고 나면 두께가 얼마든지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또 두께 측정 장비로 엘립소메타가 있고요. 도핑 공정을 하고 나면 얼마큼 도핑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도핑 공정에 필요한 저항 측정기인 4포인트 프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플리덤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칩 만들 때 쓰이는 반도체 8대 공정은 다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만들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디바이스를 만든 경우에는. 그래서 클린룸 안에는 있지는 않고요. 밖으로 외부에 측정실이 하나 있는데 그 측정 장비에는 이제 교육생이 우리 직접 제작한 트랜지스터를 본인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 전기적 특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브 스테이션도 함께 있습니다. 프로브 스테이션 갖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전기적 특성이 이제 잘못된 경우는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공정 칩을 제조하기 위한 반도체 8대 공정 장비가
종류별로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울러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함께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우리 재학생이나 또 기업체 분들 중에 이제 이론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분들한테 그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 가면 공정 실습만 하나요? 이론적인 건 안 배우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정 실습뿐만 아니라 공정 이론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대부분 교과 과정이요, 우선은 그 강의실에서 우리 분야의 실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론적인 부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싹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클린 가서 해당 반도체 공정 실습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교육생들 지난번에 여기 거쳐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런 이론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를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이론 공부만 할 때는 하고는 달리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반도체 소자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 공정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특성이 또 달라져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잘 하려면 반도체 소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원에서는요, 교육생이 반도체 소자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어요. 하고 본인이 그 제작한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정기적 특성도 본인이 직접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있어요. 주로 우리 심화 과정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면 MOSFET하고 MOS 캐파시터에 대해서 동작 원리도 알려드리고, 본인이 만든 디바이스도 측정도 해보고 해서, 이거 해보면 그죠? 반도체 공정을 하나 해보는 것보다 디바이스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보면 되게 그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저희 교육원이 이제 딴 데는 아마 이거는 없을 건데요. 뭘 갖고 있냐면, 저희들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MOSFET의 구조를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바꿔가면 정기적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좀 이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시뮬레이션 기반 디바이스 구조 최적화 이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즉 목표는 MOSFET의 정기적 특성을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 타겟을 맞추려면 구조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시뮬레이터 가지고 이제 실습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되게 도움이 돼요. 반도체 디바이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떻게 특성이 바뀌는지, 뭐에 의해서 바뀌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해도가 높여가기 때문에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거가 아주 이렇게 꽉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 질문으로는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여기 이제 우리 반도체 공정 기술 교육원이 다른 곳에도 이제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알고 있기도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이 궁금하겠죠? 반도체 공정 기술 실습을 할 수 있는 다른 데하고 여기 우리 반도체 공정 기술 교육원이 뭐가 다른지 이제 요 부분이 궁금하시죠?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데하고 저희들이 다른 점이, 첫째는 교육생이 직접 웨이퍼를 핸들링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장비는 우리 교육생들이 다 이렇게 조작하면서 실습을 진행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참관형 교육이 아니에요. 참관형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에 대한 원리, 그다음에 장비의 작동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잘 그냥 알겠는데 이 장비가 좀 어떻게 해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 궁금하면 여기 오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은 단순 실습, 한번 해보는 이런 게 아니라 실험 위주의 실습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생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또 실험의 주제도 정하고 또 공정의 변수도 정해서 또 공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팀 내에서 보통 그죠? 팀 내에서 논의를 해서 주제를 정해요. 혼자 이제 독불장군처럼 정하는 게 아니라 팀에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팀 주제를 이렇게 결정하고 또 조건도 설정하고 조건을 설정할 때 이런 거예요. 얘를 조건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팀 플레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주제도 정하고 본인도 조건이 정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좋아요. 저희들은. 세 번째로는 우리 교육생이 우리 클린룸에서 실습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게 하고요. 또 다른 교육생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우리 교육생이 본인이 직접 만든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발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본인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정리도 돼요. 또 하나가 실험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요. 더 아울러 여기 저희 실습에 오면 발표력이 좀 향상돼요.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보고 발표도 하면 발표력이 향상되는 장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력이 좀 향상시키고 싶다. 사실은 취업 시장에서 면접 보려면 발표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 오시면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기관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요. 저희 교육원에만 있는 게 교육생이 직접 웨이퍼에 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웨이퍼에 만들어진 칩 내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정기적 특성을 직접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저희들이 만든 트랜지스터는 MOSFE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든 저희 교육원만의 특징이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직접 제작해 보면 반도체 제품 개발이나 제조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소자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반도체 직무 이해도나 업무 적응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강의는 현재 교육원 대표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요, 실습도 하고, 실험도 하고, 또 발표할 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5년째 반도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여놨고요. 맨 처음 이제 박사학위 받고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NEC,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한 20여 년 좀 넘게 해왔고요. 주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저는 프로세스 인티그레이터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일을 분야는 D램도 있고 SRAM도 있고 랜드 플래시 분야도 있고 로직 파운드리 분야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서 경험한 14나노 파운드리에서 14나노 로직 공정 개발할 때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14나노 메탈을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퇴직하고는요, 한 7년 정도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제가 간 곳은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7년 정도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론은 두고 이제 실무에 집중하면서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아주 이렇게 노력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아주대학교면 특히 이제 그 시기에는 아주대학교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학생들이 우리 대학생이 4학년이 직접 트랜지스터 만들고 측정하고 하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기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반도체 기술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 과정은 크게 보면 날짜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4일짜리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의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4일 안에 끝냅니다. 근데 물론 어떤 업체나 아니면 회사에서 과정을 회사에 맞게 조절해 달라면 조절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과정은 그 날짜에 맞춰서 합니다. 첫째 이제 1일짜리 과정, 하루짜리 과정인데 그렇죠? 하루짜리 과정 실습 과정으로는 포토, 엣지, CBD 공정 실습이 있습니다. 이때는 오전에 강의하고요, 오후에 직접 가서 실습하는 형태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일짜리 과정으로는 패터닝 공정 실습, 또 방막 공정 실습,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반도체 소자 최적화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자, 패터닝 공정 실습 과정에는 포토, 엣지, 그리고 이제 에칭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공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막 형성 공정 실습 과정에는 웹 클리닝, 옥시데이션, CVD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막 공정 실습 한번 오시면 클리닝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옥시데이션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CVD 공정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두께를 측정하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계측이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반도체 소자 최적화 실습 과정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트랜지스터의 구조적인 최적화를 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는 MOSFET 반도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 배운 반도체 소자의 구조에서 이 각각의 변수가 어떤 게 주요한지, 뭘 건들면 제일 많이 바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일짜리 과정에는요, 구조 형성 공정 실습 과정과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자 제작 과정인데, 이게 속성으로 3일 안에 끝내는 게 있어요. 구조 형성 공정 실습 과정에는 포토, 엣치, 웹 클리닝, 옥시데이션, CVD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뭐 어떠한 막을 만들고 그 위에다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 5개 공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속성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소자 제작 과정에서는 포토도 있고, 엣치도 있고, 클리닝도 있고, 옥시데이션도 있고, CVD도 있고, 또 메탈 이베퍼레이션 공정도 있고, 프로브 스테이션도 같이 이제 즉 본인이 만든 디바이스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측정하는 장비도 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 제작하고 측정까지 하는 걸 3일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축해서 해요. 단축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웨이퍼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본인이 직접 만든 걸 가지고 그러니까 디바이스 측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4일짜리 과정에는 반도체 소자, 제작 및 특성 분석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공정에서는 반도체 그 제작을 위한 거의 모든 과정, 공정, 그렇죠? 도핑까지 포함해서 하고 정기적 특성까지 하는 프로브 스테이션까지 합니다. 또 이 4일짜리 과정에서는 우리 교육생이 직접 과정이 진행되는 거에 참여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직접 대신 옆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요. 반도체 공정 기술 교육원, 저희 교육원에서 공정 실습을 하면 뭘 배울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일반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실습해보고 이해도 있는 거 말고, 저희들이 이제 딴 데하고 차별화되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준비를,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재학생, 우리 아직은 졸업하려면 남아있는 재학생한테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취준생은 자기소개서 작성하거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재직자, 우리 회사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현업에서 우리 엔지니어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 30년 이상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로도 일을 해봤고요. 교수 하면서 강의도 해봐서 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취준생한테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또 회사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그 상사 입장에서 봐서는 회사가 우리 엔지니어한테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거를 정보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단순한 반도체 실습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엑기스 같은 정보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거죠. 저희만의 다른 데하고 차별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험을 통하는 게 최고예요. 다양한 매체에서 보면 그렇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무엇보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는 것보다 해보면 공정을 진행해서 직접 디바이스를 만드는 걸 체험해 보면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다 더하기 본인이 만든 걸 본인이 직접 해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칩을 만들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때문에 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희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게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고 그렇죠? 그래프로 정리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해력 있게 발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말하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도 그렇고 우리 취준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오면.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발표하게 되면 직접 발표하게 되면 본인이 진행한 실습이나 실험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잘 몰라. 근데 모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알면 아는 게 확실해지고 또 거기다 더하기 다른 사람 앞에 혼자가 아니라 그렇죠? 혼자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 발표력이 좋아져요. 또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개선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우리 교육원에 오면 배울 수 있는 이 세 가지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